여러분, 통장이 몇 개 있으세요? 한두 개? 그럼 당신은 돈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통장이 최소 7개 이상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15개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통장이 많을수록 관리가 쉽습니다. 돈이 저절로 모입니다. 부자가 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통장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통장 하나면 충분해. 귀찮게 왜 여러 개 만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난한 겁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왜 통장을 여러 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장을 나눠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질 겁니다. 먼저 통장 하나만 쓰는 사람의 문제점을 볼까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하나 씨가 있습니다. 월급 400만 원을 받습니다. 통장은 하나입니다. 모든 돈이 그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통장 잔고가 400만 원입니다. 김하나 씨는 기뻐합니다. 이번 달은 돈이 많네. 월세 100만 원이 나갑니다. 300만 원 남았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나갑니다. 280만 원 남았습니다. 통신비, 보험료, 카드값이 나갑니다. 100만 원 남았습니다. 김하나 씨는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나 남았네. 오늘 치킨 시켜 먹어도 되겠다. 치킨을 시킵니다. 2만 원 나갔습니다. 친구가 카톡을 보냅니다. 저녁 먹자. 김하나 씨는 통장을 봅니다. 98만 원 있습니다. 괜찮네. 가자. 저녁을 먹습니다. 5만 원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월말이 됐습니다. 통장에 10만 원 남았습니다. 이번 달도 저축 못했네. 김하나 씨는 한숨을 쉽니다. 이게 통장 하나만 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돈이 보이면 씁니다. 저축을 못합니다. 반면 부산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부자 씨는 다릅니다. 같은 월급 400만 원을 받지만 통장이 7개입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자동이체로 즉시 7개 통장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통장 생활비 150만 원, 두 번째 통장 고정지출 120만 원, 세 번째 통장 비상금 30만 원, 네 번째 통장 투자 50만 원, 다섯 번째 통장 저축 30만 원, 여섯 번째 통장자 기계발 10만 원, 일곱 번째 통장 여유자금 10만 원. 이부자 씨는 생활비 통장만 봅니다. 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150만 원으로 살아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면 나중에 부족할 수 있어. 다른 통장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20만 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통장들은 그대로입니다. 투자 통장 50만 원, 저축 통장 30만 원 모두 그대로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하나 씨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저축을 못한 겁니다. 이부자 씨는 어떨까요? 투자 통장에 600만 원, 저축 통장에 360만 원, 비상금 통장에 360만 원이 모였습니다. 총 1320만 원입니다. 같은 월급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통장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 돈은 용도별로 나눠야 합니다. 돈을 한 통장에 모아두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돈은 뭐에 쓸 돈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씁니다. 하지만 통장을 나누면 명확해집니다. 이 돈은 투자 돈이야. 이 돈은 생활비야. 이 돈은 비상금이야. 구분이 됩니다. 대전에 사는 40대 박홀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통장이 하나입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차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박홀란 씨는 통장에서 꺼냅니다. 어차피 여유돈이니까. 하지만 그 100만 원은 다음 달 월세였습니다. 박홀란 씨는 몰랐습니다. 구분이 안 됐거든요. 다음 달이 됐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박홀란 씨는 당황합니다. 급하게 대출을 받습니다. 만약 통장을 나눴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월세 통장, 비상금 통장이 따로 있었다면 비상금 통장에서 썼을 겁니다. 월세는 안전했을 거고요. 광주에 사는 40대 이명학 씨는 통장이 8개입니다.
각각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 월세 통장, 보험료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저축 통장, 여행 통장, 선물 통장. 명확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비상금 통장을 씁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통장을 봅니다. 30만 원 있네. 30만 원짜리 여행을 가야겠다. 절대 다른 통장을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모입니다. 두 번째 원칙, 자동이체로 강제로 나눠야 합니다. 수동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번 달은 100만 원 저축해야지. 결심합니다. 하지만 월말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또는 이번 달은 돈이 부족하네. 다음 달에 하지 뭐. 미룹니다. 자동이체로 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죠. 인천에 사는 30대 김수동 씨의 이야기입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달부터 저축하자. 결심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월말에 남으면 저축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월말이 됐습니다. 남은 돈이 없습니다. 이번 달은 돈을 많이 썼네. 다음 달부터 하자. 미룹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축한 돈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부산에 사는 30대 이자동 씨는 달랐습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습니다. 월급 통장에 자동이체를 설정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저축 통장 50만 원 이체, 투자 통장 50만 원 이체, 비상금 통장 30만 원 이체. 이자동 씨는 아무것도 안 해도 130만 원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 후 저축 통장에 600만 원, 투자 통장에 600만 원, 비상금 통장에 360만 원이 모였습니다. 총 1,560만 원입니다. 김수동 씨는 1년 동안 100만 원도 못 모았습니다. 이자동 씨는 1,560만 원을 모았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동이체입니다. 세 번째 원칙, 절대 건드리지 않는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통장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는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씁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투자 통장에서 꺼내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쓰세요. 비상금 통장도 없으면 대출을 받으세요. 투자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대구에 사는 30대 박충동 씨의 이야기입니다. 통장이 5개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아무 통장이나 씁니다. 친구가 결혼합니다. 축의금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박충동 씨는 저축 통장을 봅니다. 1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서 쓰자. 50만 원을 뺍니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투자 통장을 봅니다. 2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서 쓰자. 100만 원을 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이 5개지만 돈이 거의 안 모였습니다. 계속 빼서 썼으니까요. 반면 서울에 사는 30대 이원칙 씨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통장이 7개인데 3개는 절대 안 씁니다. 투자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입니다. 친구가 결혼합니다. 축의금이 필요합니다. 이원칙 씨는 선물 통장을 봅니다. 30만 원 있습니다. 부족하네. 어떻게 할까요? 생활비를 줄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에서 20만 원을 아껴서 보탭니다. 절대 저축 통장이나 투자 통장은 안 건드립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투자 통장에 600만 원, 저축 통장에 600만 원, 비상금 통장에 360만 원이 그대로 모였습니다. 박충동 씨는 통장이 5개지만 돈이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원칙 씨는 통장 7개에 1,560만 원이 모였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절대 건드리지 않는 통장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칙, 통장마다 목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모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통장은 얼마까지 모을 거야 라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금 통장 월급의 36개월치, 저축 통장 1,000만 원, 투자 통장 계속 모으기.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직 목표 금액까지 멀었어. 더 모아야지. 광주에 사는 40대 김무목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축 통장에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모으면 되지.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네. 이제 그만 모아도 되겠다. 저축을 멈춥니다. 하지만 50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을 사기에도 부족하고 투자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반면 부산에 사는 40대 이목표 씨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 1,000만 원 월급 4개월치, 저축 통장 3천만 원 집 계약금, 투자 통장 2천만 원 주식 투자. 목표가 명확합니다. 비상금 통장은 1,000만 원까지만 모읍니다. 그 이상은 안 넣습니다. 1,000만 원이 차면 다른 통장에 넣습니다. 저축 통장은 3천만 원이 목표입니다. 아직 1,500만 원입니다. 절반 왔네. 더 모아야지. 동기부여가 됩니다. 3년 후 이목표 씨는 모든 통장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비상금 1,000만 원, 저축 3천만 원, 투자 2천만 원. 총 6천만 원입니다. 김무 목표 씨는 500만 원에서 멈췄습니다. 목표가 없었으니까요. 5번째 원칙, 통장마다 다른 은행을 써야 합니다. 모든 통장을 같은 은행에 만들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앱 하나로 클릭 몇 번이면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 만들면 어떨까요? 옮기기 귀찮습니다. 다른 앱을 켜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써야 합니다. 수수료도 날 수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건드립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박한은행 씨의 이야기입니다. 통장이 5개인데 모두 같은 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 5개 통장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앱을 엽니다. 모든 통장이 보입니다. 투자 통장에 3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서 옮기자. 클릭 2번이면 끝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자주 옮깁니다. 투자 통장, 저축 통장을 자주 건드립니다. 1년 후 돈이 거의 안 모였습니다. 너무 쉽게 옮길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대전에 사는 30대 이여러은행 씨는 통장마다 다른 은행을 씁니다. 생활비 통장 국민은행, 월세 통장 신한은행, 저축 통장 우리은행, 투자 통장 카카오뱅크, 비상금 통장 토스뱅크.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 통장에서 꺼내려면 카카오뱅크 앱을 켜야 합니다. 귀찮습니다. 에이, 그냥 참자. 안 건드립니다. 1년 후 투자 통장에 600만 원이 그대로 모였습니다. 다른 은행이어서 쉽게 못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6번째 원칙, 부자들의 7개 통장 시스템을 따라하세요. 부자들은 보통 7개 통장을 씁니다.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첫 번째 통장 월급을 받는 통장. 두 번째 통장 생활비 통장 식비, 교통비 등 일상 지출. 세 번째 통장 고정지출 통장 월세, 관리비, 보험료 등. 네 번째 통장 비상금 통장 응급 상황에만 사용. 5번째 통장 저축 통장 목표 자금 모으기. 6번째 통장 투자 통장 주식, 부동산 등 투자. 7번째 통장 여유재미 통장 여행, 취미, 선물 등. 월급 400만 원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월급 통장 400만 원 입금 즉시 자동이체로 분산. 생활비 통장 120만 원 30%. 고정지출 통장 100만 원 25%. 비상금 통장 40만 원 10%. 저축 통장 60만 원 15%. 투자 통장 60만 원 15%. 여유 통장 20만 원 5%. 이렇게 나누면 자동으로 돈이 모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최부자 씨가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습니다. 생활비 통장 150만 원. 고정지출 통장 125만 원. 비상금 통장 50만 원. 저축 통장 75만 원. 투자 통장 75만 원. 여유 통장 25만 원. 매달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최부자 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저축 75만 원, 투자 75만 원, 비상금 50만 원이 모입니다. 1년이면 저축 900만 원, 투자 900만 원, 비상금 600만 원입니다. 총 2,4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만 나눴는데 1억이 넘게 모이는 겁니다. 7번째 원칙, 통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저축 통장이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집 계약금 통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투자 통장이 아니라 주식 투자로 1억 만들기 통장. 비상금 통장이 아니라 갑자기 회사 잘렸을 때 버티기 통장.
여유 통장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통장. 구체적일수록 동기부여가 됩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가 명확해지니까요. 부산에 사는 30대 김혜매 씨는 통장 이름이 애매합니다. 통장 1, 통장 2, 통장 3. 뭐가 뭔지 모릅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모읍니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뭐하러 모으지? 회의감이 듭니다. 반면 대구에 사는 30대 이명학 씨는 통장 이름이 구체적입니다. 2027년 강남 아파트 계약금 3천만 원 통장. 2026년 유럽 한 달 여행 통장. 회사 그만둬도 1년 버티기 비상금 통장. 주식으로 10년 안에 1억 만들기 통장. 명확합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가 보입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2027년에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더 모아야지. 열심히 저축합니다. 3년 후 김혜매 씨는 500만 원 모았습니다. 이명학 씨는 3천만 원 모았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통장 이름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박성공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월급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은 하나였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축한 돈이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왜 돈이 안 모이지? 고민했습니다. 2021년 1월 결심했습니다. 통장을 나누자. 7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월급 통장 신한은행, 생활비 통장 국민은행 100만 원, 고정지출 통장 우리은행 80만 원, 비상금 통장 카카오뱅크 40만 원, 저축 통장 토스뱅크 60만 원, 투자 통장 삼성증권 50만 원, 여유 통장 하나은행 20만 원. 자동이체를 설정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눠지게 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축 720만 원, 투자 600만 원, 비상금 480만 원이 모였습니다. 총 1,8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100만 원도 못 모았는데 2021년에는 1,800만 원을 모은 겁니다. 18배입니다. 2025년 현재 박성공 씨는 총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 만입니다. 통장을 나눈 것만으로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통장 하나만 쓰면 돈이 구분 안 됩니다. 보이는 돈을 다 씁니다. 저축이 안 됩니다. 계속 가난합니다. 통장을 여러 개 나누면 돈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써야 할 돈만 씁니다. 자동으로 저축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7가지 원칙. 용도별로 나누세요. 자동이체로 강제로 나누세요. 절대 건드리지 않는 통장을 만드세요. 통장마다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통장마다 다른 은행을 쓰세요. 7개 통장 시스템을 따라하세요. 통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으세요. 추천 7개 통장 시스템. 월급 통장 월급 받는 곳. 생활비 통장 30%. 고정지출 통장 25%. 비상금 통장 10%. 저축 통장 15%. 투자 통장 15%. 여유 통장 5%.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 은행에 가세요. 통장 7개를 만드세요. 다른 은행으로 만드세요. 통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으세요. 2027년 집 계약금 통장 10년 안에 1억 만들기 통장.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눠지게 하세요. 절대 건드리지 않는 통장을 정하세요. 투자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질 겁니다. 통장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각 통장의 역할이 명확하니까요. 통장 여러 개 만들기 귀찮아요. 한 번만 귀찮으면 됩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있는 통장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데. 그래서 통장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부자들은 절대 통장 하나만 안 씁니다. 최소 7개 이상 씁니다. 여러분도 부자처럼 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년 후 여러분의 통장을 보면 놀랄 겁니다. 감사합니다.